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저녁 시간 방송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데 저도 간혹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 이 카페인 중독일 수도 있겠죠. 중독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카페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마시는 분들은 카페인 중독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담배 피는 것도 습관인 것처럼 커피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쓰디쓴 커피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마시는지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커피 소비량 장난이 아닙니다. 그 뭐 씁쓸한 맛, 그 씁쓸한 맛 때문에 먹는 건가요? 하여튼 그 미묘한 그 커피의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식사 후에는 커피 한 잔 꼭 하잖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보면은 그 커피 매장에 다 줄 서 있어요. 요즘은 저가 커피 많이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2,000원짜리 이런 거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종종 뭐 커피 마시러 가면은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 잔 마시기도 하고, 근데 가격 차이는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맛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그런 분도 있고요. 저 커피 맛을 느끼는 분은 또 커피의 그 맛에 따라서 그 매장을 다르게 가겠죠. 좋아하는 매장, 좋아하는 그 메이커로 찾아가겠죠. 갑자기 커피가 나와서 그러는데 하여튼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참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스타벅스도 도입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TSMC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TSMC. 이 TSMC라는 기업이 참 신기해요. 보면은 신기한 기업입니다.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요번에 그 대만 지진 여파 때문에 그 존재감이 다시 재부각이 됐다. 누구냐? 모리스 창 그 창업자죠. 이분이 보니까 나이 56세에 늦가기로 해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벌써 60% 이상을 독차지한 거죠.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만에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TSMC 지원 규모가 총이지 총 116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총 116억 달러, 15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러브콜에 화답한 대가는 화끈했답니다. 급박해진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당초 예상치까지 초과하면서 그 책정된 통 큰 투자라고 하는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핵심으로 자리한 그 대만 TSMC의 유형과 무형적인 그런 가치도 가미된 듯 한다고 하네요. 지난 8일 날 로이터하고 AP통신 등에 따르니까 미국 상무부가 TSMC에다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9천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밝혔고요. 이 보조금은 당초 알려졌던 50억 달러에 비해서 30% 이상 늘어난 액수라고 합니다. 상무부는 또 50억 달러 상당의 저리 대출도 TSMC한테 제공키로 했어요.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22년 말에 그 챗GPT 출시와 더불어서 대중화된 생성형 AI가 그 반도체 수요를 촉발시키면서부터 그래 된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계 내부에서는 호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슈퍼사이클 전망까지 현재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사이클. 과연 올까요? 슈퍼사이클. 저도 궁금해지는데, 실제 최근에 생성형 AI 최대 수혜주로 그 지목된 엔비디아에서는 설계, 그리고 TSMC에서는 제조, 이렇게 각각 주력하면서 두 회사 모두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됐고요. 지난 3일 규모 7.2의 강진이 불어닥친 대만 내 그 TSMC의 반도체 생산 차질 여부에도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그런 정도였죠. TSMC 영입의 적극적인 대표적인 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부활을 꾀하고요. 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부활을 또 꿈꾸는 나라가 완전 미국과 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일본. 지난 11일 날 보니까 자유15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파격적인 실탄 지원을 공표한 미국은 현재 자국 내 TSMC 순설 생산 공장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늘릴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요. 최근 지진 등으로 불거진 대만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려된 정책적인 판단이라는데
이 대만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날 이번 강진의 여파로 2분기의 주력 제품인 그 D램의 공급이 5% 안팎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감소할 것이다. 감소할 거라고 밝혔고요. 마이크론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이어진 세계 3위 D램 업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D램은 데이터 센터하고 개인용 컴퓨터, PC죠. 그리고 스마트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일본 역시 TSMC 모시기엔 진심이다. 그래, 진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미 TSMC에서 필요한 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TSMC는 구마모토현에 가동된 1공장 이어서 2공장까지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어요.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은 TSMC 1공장에 앞서서 4,760억 엔을 지원한 가운데 이 공장에서도 한 7,320억 엔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선 TSMC는 과연 어떤 기업이냐? 이 TSMC의 예사롭지 않았던 그 잉태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37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37년 전. TSMC의 설립 연도가 지난 1987년입니다. 88 올림픽 바로 전이네요. 중국계 미국인인 그 모리스 장 창업자가 56세였던 때래요. 지금이 93살이에요. 이 30대 창업자가 질비한 IT 전자 분야에 늦가기 오너가 등장한 거죠. 1931년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서 태어난 그가 당시에 일본 침략하고 국공내전 등으로 어수선했던 고향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정착을 한 거예요. 49년에. 영민했던 그런 문학도를 꿈꾸면서 명문대 하버드대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지만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그 MIT 기계공학과로 이제 궤도 수정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 1958년 반도체 분야에서 촉망받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자리까지 이제 꿰찹니다. 아쉬운 변곡점도 찾아왔는데 향후에 파운드리 분야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의 의견에 회사 측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결국 회사까지 이제 떠나게 됐어요.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ITI 시절 재직 전에 해외 진출 교두보로 지목했던 대만의 반도체 조립 공장을 짓게 됐는데 이 과정을 눈여겨봤던 대만 정부가 이제 그한테 SOS를 보낸 거예요. 그는 당시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그 대만 정부로부터 그 제안받았던 산하기관의 수장 자리를 수락했고요. 2년 뒤에 1987년에 마침내 TSMC를 세운 거죠. 이렇게 세워진 TSMC의 가치는 2010년대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야. 그 비용 절감에 나섰던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부르닥친 그 설계 전문 팹립스 기업 발안과 더불어 가지고 그 TSMC의 주문이 막 쇄도하면서부터 하여튼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체 칩 설계나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에서도 자유로웠고 성장세는 이어갑니다. 그 고인인 이건희 그 회장도 그의 이런 해안에 주목을 해가지고 막 스카웃까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랬던 그가 70년대 중반에 스스로 이제 은퇴를 해요. 그리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그 TSMC가 경영난에 또 봉착하다 보니까 다시 또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합니다. 이어서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요. 그 흔들렸던 TSMC의 제도약에 그런 길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다시 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그는 정부의 그 고문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TSMC는 그 호국 신산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호국 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만큼 대만 내에서 TSMC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지난해도 대만 전체 GDP의 약 8%를 책임졌어요. 이런 거 보면은 TSMC가 대만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그 위상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삼성은 보세요. 못 잡아서 난리지. 기업인, 특히 뭐 정치인들, 관료들 보면은 그렇게 괴롭혀. 잘 키워가지고 우리 국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못 잡아먹어서 난린다. 못 잡아먹어가지고. 하여튼 해외에서 TSMC 존재감은 더해지는데, 세간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가장 먼저 TSMC를 구할 것이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글로벌 IT 전자업계에서 TSMC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주요 고객사인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도 앞내를 자신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공공연히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비밀이라고 하는데 뭐 비밀까지도 아니지. 이런 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제 안정적인 실적은 기본이에요. 올해 1분기 기준 TSMC 매출이 5,926억 4,400만 대만 달러네요. 우리 돈으로 한 25조 6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한 8조 한 2,55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34% 늘어난 규모라고 하는데 주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신제품이 주로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측면에서 상반기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최근에 AI 매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TSMC 실적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꾸준하게 입증했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이고 최근에 5년 사이에 TSMC 연평균 시가총액이 그 성장률을 보니까 20%대를 기록할 만큼 우상향 곡선만 고집하고 있더라. 시장 점유율 또한 압도적이에요.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지난해 4분기 기준 TSMC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3.3% 늘어난 61.2% 차지했고 같은 기간 11.3%로 2위에 마크된 삼성전자랑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진 점유율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고수 중인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 기술력과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나타난 2등 업체와의 격차를 감안해보면 상당 기간 TSMC 독주는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쩔 수 없어요. 파운드리 쪽에는 TSMC 따라잡기는 조금 버거울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했다가는 절대로 못 따라잡죠. 진짜 정부하고 하여튼 정치인들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지만이 TSMC를 뭐 따라잡을지 말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따로따로 논다면은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TSMC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많이 도와줘야 할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지원해줘야만이 우리가 TSMC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이런 면에서 TSMC 참 부러운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이기도 하고 대만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씩만 있으면은 더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뭐 TSMC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하여튼 대만에서의 위상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